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만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구 이동을 살펴보았다면 그 인구 이동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여기 나와 있는 국가와 정치 집단 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호족과 한족의 융합, 호한 융합과 수나라, 당나라의 성장을, 여기 중국을 중심으로,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첫 번째 우리 남북조식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남조랑 북조랑 나누어서 여기 남쪽에는 한족, 그 다음에 북쪽에는 유목민족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북이가 화북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의 효문제가 대표적으로 한화 정책, 한족화되고 싶어하는, 한족처럼 약간 이렇게 했으면 되겠네요. 한족처럼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 정책을 실시해 나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으로 옮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 황허강 지역인 러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족의 언어와 풍습, 특히 자기네들 언어였던 선비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호복,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유목민족의 옷을 못 입게 하는 모습, 그리고 아예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해서 결혼 정책을 실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북조가 계속 이어지다가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과거 한족이 거주하던 지역 이외의 영역까지, 특히 돌궐 그 남쪽까지 다 싹 먹은 다음에, 통일을 한 다음에 그 이외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돌궐 고구려와 전쟁을 펼치게 된다. 그래서 그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고구려와 무슨 대첩? 그렇죠. 살수 대첩을 벌이기도 하고요.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시성, 네, 안시성 전투까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되게 이상해도 좀 여러분들 잘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에서는 이런 삼국의 항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죠?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의 항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일단은 국내에는 국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중앙 집권화 정책을 펼쳐지고요. 중앙 집권하는 모습 보여지고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충돌을 하죠. 특히 어디를, 한강을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항쟁의 주도권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4세기에는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 백제와 함께 나제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을 차지했으나, 신라가 백제마저 이제 공격을 하면서 한강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남북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와 연계를 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고구려는 돌궐, 백제, 외와 연결해서 이에 대항하는 모습을 이제 7세기에 6세기 이후에 7세기까지 보여지고 있더라 정도 여러분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누가 왔었다고? 도웨인이 이제 일본에 와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특히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면서 남조 한반도 삼국, 특히 백제로부터 사상과 기술 등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발달한 문화가 바로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다이카 개신입니다. 다이카 개신 같은 경우에는 7세기에 있었고요. 기존의 외척 세력이었던, 조금 TMI로 얘기하면 외척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소가씨, 소가성을 갖고 있는 소가씨 세력을 제거하면서 국왕 중심으로 율령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중앙 집권 체제로 정비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율령에 대한 얘기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단원이 끝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10차시 정도에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세기 이후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예 중국에는 당 중심으로, 그리고 한반도에는 신라와 발해는 특히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대조영이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이제 당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마토 정권이 좀 더 확대가 되는데 7세기 이후에 일본이라는 나라, 니폰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칭호,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중국은 황제, 흉노는 선우, 우리나라는 왕, 그리고 나서 일본은 천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견당사를 파견하고요. 그리고 헤이조쿄랑 헤이안쿄라는 이제 수도를 계획도시로 건설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귀족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주와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국가가 등장하니까 고정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외관계의 안정, 그리고 교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를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더라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는데 오늘 내용은 지역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지역국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조 시기에서 이제 남조는 쭉 가는데 여기서 누가 통일을 하더라? 북위가 통일을 하더라. 근데 북위가 통일을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정책을 하더라? 한화 정책을 하더라. 근데 이제 한화 정책이 얼마 가지 못하고 수당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특히나 당나라는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사이가 안 좋더라? 고구려랑 사이가 안 좋더라 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차지한 순서대로 얘기해서 백제, 고구려, 신라를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7세기 이후에는 신라와 그리고 발해가 존재하더라. 특히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더라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입니다. 야마토 정권이 되겠고요. 야마토 정권 쭉 이어나가는데 통치 체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슨 계신 다이카 계신을 통해서 율령을 반포하더라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일본이라든지 천황이라든지 아예 헤이조쿄, 헤이안쿄 같은 계획 도시들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더라 정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나라들이 성장하고, 특히 다음 시간에는 조공 그리고 책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